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르의 2024년 10월 24일 네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번 알크마르와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못 나온다고 엔제 감독이 소식 전해드린 거 제가 아마 제일 먼저 소식 전해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토트넘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나오지 않아도 재미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상대하게 되는 알크마르는 토트넘과 여러가지 인연이 있는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트넘의 아카데미 출신 트로이 페롯이 현재 알크마르 소속으로 5골을 넣으면서 최다골을 넣고 있는데 아마 재미있는 장면이 연출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엔제 감독이 손흥민 선수가 절대로 못 나온다고 확정을 지어버리면서 토트넘은 알크마르를 잡을 수 있을지가 관건인 이번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알크마르가 현재 4연패를 기록하면서 폼이 너무 안 좋은 알크마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이 토트넘 홈 경기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승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데, 다들 스퍼시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토트넘답다라는 뜻으로 토트넘은 어떻게 져도 이상하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못 나오는 이번 경기 토트넘의 홈에서 져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에 대한 재미있는 소식 제가 한 가지 가져왔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 못 나오잖아요. 토트넘은 과연 어떤 라인업을 들고 이번 경기 나올까요? 예상 라인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바로 브레논 존슨에 대한 소식이 되겠습니다. 브레논 존슨은 아스날과 북런던 더비에서 정말 가장 많은 슈팅을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그 경기에서 1대0으로 홈에서 아스날에게 패배를 당하고 말았는데, 그래서일까요? 토트넘 현지 팬들이 브레논 존슨에게 엄청나게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브레논 존슨의 인스타그램에서 브레논 존슨에게 쌍욕을 퍼붓는 토트넘 현지 팬들이었습니다. 그러자 브레논 존슨은 인스타를 비활성화시켜 버리면서 어떻게 보면 도망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판으로부터 도망쳐버린 브레논 존슨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근데 그 이후로 브레논 존슨은 지난 웨스트햄과 경기에서 골을 넣지는 못했지만 그 전에 7경기에서 7경기 연속골을 넣으면서 정말 미친 폼을 보여주었는데, 그런 브레논 존슨이 비활성화시켰던 인스타에 복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소식은 스퍼스 웹을 통해서 전해졌고, 브레논 존슨은 토트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후에 인스타그램 계정을 재활성화했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전해졌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토트넘의 인기 선수인 존슨은 지난 9월 자신의 인스타그램 프로필을 삭제하겠다고 공식 발표 이후 소셜미디어에서 존재감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 라면서 존슨이 인스타로 복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계속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슨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활성화했었다. 존슨은 토트넘에 합류한 이후에 많은 기복을 보여주었는데, 존슨은 지난 시즌 팀을 위해서 10개의 도움을 기록했지만 토트넘 팬들은 골문 앞에서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고, 그리고 존슨이 일관성을 찾는 데 어려움을 보이자 존슨에게 더 많은 것을 원하기 시작했다 하면서 기사가 시작이 됩니다. 계속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 약 4,750만 파운드, 약 800억의 비용을 들여서 영입한 존슨은 토트넘에서 첫날부터 가격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을 받아온 것 같지만 토트넘 이적 후에 첫 4번의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다. 토트넘 팬들은 존슨에 대한 비판은 무자비했고 전문가들도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싶어 했다. 전 토트넘 미드필더 출신인 제이미 오하라는 아스날과 북런던 더비에서 패배한 경기에서 존슨을 비난했고, 존슨을 보는 것 자체가 짜증스럽다라고 말했고, 공을 위해서 한 번도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존슨이 마치 숨어 있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존슨은 아스날과 경기 후에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활성화하기로 결정했다. 이 계정의 팔로워 수는 약 35만 명이었다 라면서 존슨이 인스타를 비공개하게 된 스토리를 밝히는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내용을 살펴보면 브레논 존슨의 인스타가 복귀되었다. 오늘 존슨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다시 활성화하면서
파페사르가 탈의실에 있는 사진을 올렸다. 존슨은 토트넘에서 6경기 연속골을 넣으면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었고 이미 지난 시즌의 골 기록을 경신한 존슨이었다. 이 기록은 웨스트햄과 경기에서 끝났지만 존슨은 슈팅 포지션을 잡는 데 성공했고 현재는 자신감이 넘친 듯하다 하면서 존슨이 인스타에 복귀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존슨이 최근에 이렇게 폼이 올라온 것은 메이슨 코치의 지도 덕분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계속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슨은 처음에 계정을 비활성화한 이유에 대해서 소문을 축소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토트넘 경기 이래 프로그램에서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었고 그의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존슨은 인스타 계정을 다시 활성화시켰는데 왜 비활성화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라면서 기사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자 스퍼스 웹은 존슨이 인스타를 다시 활성화시킨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코멘트하였습니다. 존슨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존슨이 소셜미디어를 떠난 이후에 보여준 모습이 전술적인 천재의 결정체인지 아니면 행복한 우연의 일치인지는 알 수 없지만 토트넘 팬들은 그가 상황을 반전시키고 토트넘으로 이적 후에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큰 기쁨을 느꼈을 것이다. 토트넘 스타가 인스타를 가지고 있든 없든지 간에 존슨이 지난 몇 경기 동안 보여준 열정과 공격적 의지를 가지고 계속 경기를 한다면 존슨은 결국 매우 성공적인 시즌을 보낼 것이다 하면서 존슨이 인스타를 복귀했는데 이제 멘탈만 잘 잡고 경기한다면은 존슨은 이번 시즌 성공할 것이라고 코멘트하는 더 스포츠 웹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존슨이 인스타를 어떻게 공개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슨은 인스타가 비공개였는데 이렇게 인스타를 활성화시키고 이제 인스타 스토리에 파페사르가 귀엽게 선글라스를 끼고 라커룸에 앉아있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존슨이 인스타를 다시 활성화시키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존슨은 각성했고 7경기 연속골을 넣으면서 자신감이 많이 올라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존슨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 이제 잘하거든. 그러니까 더 욕해봐. 괜찮아. 인스타 다시 활성화시킬 건데 욕해보라고. 나 이제 신경 안 쓴다고. 나 이제 멘탈 단단해졌다고. 이렇게 존슨이 당당하게 인스타를 공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존슨이 정말 대단한 선수 같은데요. 보통 멘탈이 한번 깨지면은 멘탈이 회복하지 못하고 은퇴하는 선수까지 본 것 같은데 존슨이 이렇게 멘탈을 회복하고 나 욕해봐. 인스타 공개했으니까 욕해보라고 라고 자신감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존슨이 이번 시즌 잘해줘서 손흥민 선수가 우승하는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알크마르와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못 나오게 되는데 토트넘은 어떤 라인업을 들고 나올까요? 관련 소식도 바로 알아볼까요? 엔제 감독이 어제 기자회견에 나와서 손흥민 선수가 웨스트햄 경기 후에 약간의 통증이 있었다면서 이번 경기 절대로 못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브닝 스탠다드의 댄 킬패트릭 기자는 토트넘의 이번 알크마르 경기 예상 라인업을 예상을 했습니다.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샬리송은 목요일에 알크마르와 유로파 경기에서 8월 이후에 처음으로 선발 출장을 노리고 있다. 브라질 선수 비둘기송은 에버턴을 상대로 4대0으로 이긴 경기 이후로 경기에서 제외되었는데 토트넘이 웨스트햄을 4대1로 승리한 경기에서 교체로 복귀하였다 하면서 히샬리송이 선발로 나올 것을 예상하는 댄킬 패트릭 기자였습니다. 내용을 계속 살펴보면 엔제 감독은 다시 유로파 스쿼드의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수요일 기자회견에서 감독과 함께 참가했던 비카리오와 그리고 미키 반더벤은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엔제 감독은 가장 큰 결정을 내려야 하는 곳은 미드필더라고 할 수 있는데 벤탄쿠르와 비수마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비수마는 웨스트햄과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해서 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벤탄쿠르가 선발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파페사르의 경우
웨스트햄과 경기에서 메디슨과 교체된 이후에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었는데 이번 주말 팰리스와 경기에서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즉 이번 경기는 메디슨과 사르 둘 중 한 명이 선발로 나올 것 같다. 드라우시는 국제 경기 쉬시기 전에 페렌치 바로시와 경기에서 직전 경기 퇴장당한 것으로 결정하였는데 이번 경기 수비수로 복귀할 것이다. 10대 마이키 무어는 헝가리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준 후에 다시 선발로 출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티모 베르너 역시 출전 시간이 필요하다 하면서 선발을 예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보면요, 오도베르는 부상에서 복귀해서 벤치에 앉을 예정이지만 엔제 감독은 손흥민은 이번 경기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라면서 이번 경기 예상 라인업을 발표하는 댄 킬패트릭 기자였는데, 골키퍼는 비카리오 키퍼, 그리고 아치 그레이, 드라구신, 반더벤, 벤 데이비스, 뽀백, 그리고 미들에는 파페사르, 벤탄쿠르, 베리발, 3 미들, 그리고 최전방에는 베르너, 히샬리송, 마이키 무어의 4-3-3을 예상한 댄 킬패트릭 기자였습니다. 보통 경기 전에 전문 기자들의 예상 라인업은 거의 틀리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고요? 감독 맘이거든요. 엔제 감독이 경기 직전에 자기 마음대로 선수들을 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예상 라인업은 틀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거의 비슷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는 히샬리송의 선발, 그리고 베르너의 선발, 그리고 마이키 무어 선발 이렇게 나오는데 그나마 마이키 무어가 제일 믿음이 가는 것은 왜일까요? 히샬리송이 이번에 만약에 선발로 나온다면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베르너는 빠른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골 결정력이 너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의 빈자리가 엄청나게 느껴질 것 같은 예상 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난 경기에서 잘해주었던 파페사르의 선발을 예상했고, 메디슨 같은 경우는 주말 경기를 위해서 체력 안배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댄 킬패트릭 기자였는데요. 이 선택도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여하튼 이번 경기의 관전 포인트는 알크마르가 지금 상당히 경기력이 떨어지고 폼이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토트넘의 홈 구장인데 손흥민 선수가 없는 토트넘이 알크마르를 과연 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이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없는 토트넘이 알크마르를 과연 잡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